마동석이 큰 한방이 있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전대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러닝타임이 100분 언저리인 정도의 영화들이 많이 귀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2시간이 넘고요. 또 2시간 이상인 영화들도 예전보다 많아졌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100분 언저리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이 100분 정도라면 재미없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동석 주연의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포스터만 봐도 마동석 배우가 범죄도시에서 연기했던 마속도를 오컬트 장르에 넣은 그런 영화잖아요. 관객들에게 익숙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영화의 러닝타임이 92분이다.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구성이면 웬만큼의 재미는 있겠지.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닝타임이 92분인데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4월 30일 이전에 이 영상을 공개할 거라 오늘의 이야기에는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영화의 설정을 먼저 살펴보면 그렇게 살펴봐야 될 만큼의 설정이 있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마속도의 검은 사제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인공 강바우를 비롯해서 샤론 그리고 김군이라는 인물로 구성된 일종의 구망신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밤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악마를 퇴치하고 악마를 추종하는 숭배자들을 처단하죠. 영화를 보면 이미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경찰까지 죽이는 등의 잔인무도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지소 배우가 연기한 은서라는 소녀가 악령에 점령당하고 은서의 언니가 동생을 구해달라고 이 팀의 구마를 의뢰하게 되죠. 범죄도시를 보면 마속도 외에 다른 형사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장기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마동석 캐릭터와 함께하는 주변 인물들이 각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 배우가 연기한 샤로는 악마의 기운을 찾아내고 구마도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달 배우가 연기한 김구는 이들의 활동을 캠코더로 기록하고 그 영상에 나온 악마들의 활동을 또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동석이 연기하는 강바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당연히 싸우는 역할이죠. 샤론이 구마의식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를 방해하려고 달려오는 악마 숭배자들을 때려 눕히는 역할입니다. 마동석이란 배우를 가지고 오컬트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를 누구와 싸우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왔을 겁니다. 이 캐릭터가 직접 구마의식을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테고요. 여기서 이제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대부분의 오컬트 영화가 악마와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는 마동석의 액션 시퀀스를 위해서 고도로 훈련받은 숭배자들이란 이런 캐릭터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마동석의 액션이 이 영화의 기대 포인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액션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정말 강한 빌런과의 1대1 대결 이런 액션 시퀀스가 있지만 이 영화에는 사실상 그런 시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액션씬이 주인공 강바우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여러 숭배자들과 싸우는 장면이죠. 당연히 마동석의 원펀치 액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싸우는 대상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의 NPC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물론 범죄도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마동석이 주먹을 날릴 때마다 거기에 맞은 인물들이 연기가 피어나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더 게임 NPC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확실히 액션의 긴장감 이런 거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영화가 준비한 마동석의 큰 한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장면을 본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장면이 전대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주는 기대는 마동석의 액션인데 실제 영화 안에는 마동석의 액션이 적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장르의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컬트 영화이다 보니까 구마의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중반부 이후부터는 샤론이 구마의식을 진행하는 상황이 대부분의 러닝타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구마의식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막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영화가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검은 사제들도 좁은 방 안에서 구마의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후반부에는 거의 전부 다 다름없는데
검은 사제들은 왜 흥미롭게 보였고 이 영화는 지루하게 느껴졌을까? 돌이켜보면 검은 사제들은 어쨌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신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그 악마의 형태가 상당히 흥미롭고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구마의식은 공포가 아니라 그냥 이 의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그러지고 찢기는 그런 얼굴, 또 기괴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한데 분위기를 처음부터 공포스럽게 빌드업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마동석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그 마속도처럼 썰렁한 유머들을 좀 남발하거든요. 이런 구마의식 안에서도 그런 유머들이 끼어들 때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웃긴 것도 아니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마동석의 액션이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포의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나름 오컬트 영화로서 공포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운드 푸티지 기법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으로 만든 공포 영화들이 있었죠. 파라노멀 액티비티, REC 이런 영화들인데 이 영화도 어떤 시퀀스 안에서는 그런 영화들처럼 공포감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인물을 감시하기 위해 돌려놓은 CCTV 그리고 집안에 설치한 또 다른 감시 카메라들 이 영상들을 꽤 길게 조합해서 보여주고요. 또 등장인물 중 한 명인 김군이 계속 캠코더를 들고 다니는데 이 캠코더의 시점에서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나름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포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빌드업하는 건 이 영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예 이런 푸티지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관객의 취향에 따라서 이 방식은 효과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딱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마동석의 캐릭터 동화 반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범죄도시가 4편까지 나왔고 그 사이 마동석이 주연을 맡았던 또 다른 영화들도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 복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도 너무 오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를 보니까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영화 백투더퓨처 2를 보면은 주인공 마티가 길을 걷다가 극장에서 조스 19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스가 시리즈로 계속 제작돼서 미래에는 19편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백투더퓨처 30주년을 기념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하나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게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뭐였냐면은 조스가 정말 19편까지 나왔다면은 그 이전에 시리즈들은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었나 그것들을 상상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조스 7은 사이버 세상의 이야기고 또 조스 8은 로봇 조스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1번째 조스에서는 아예 배경이 우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상력으로 기획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마동석의 영화 중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황야였죠. 이 작품과 같이 놓고 보면 더 그렇습니다. 마속도를 아포칼립스의 공간으로 밀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력으로 기획된 영화인 거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마속도를 악마와 싸우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으로 기획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마동석이란 배우는 캐릭터의 복제라고만 볼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석도를 데리고 SF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또 마석도를 데리고 괴수 영화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니까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캐릭터의 복제가 아니라 원서스 멀티유즈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레고 세트도 만드는 것처럼 마석도란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장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저는 이런 기획이 가능한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는 마동석이란 배우가 그냥 조금 더 재밌어졌습니다. 과연 그는 마석도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해진 거죠.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시도를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재미있는 사례가 앞으로 더 생겨나지 않을까 배우이자 제작자인 마동석에게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별점을 1.5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볼게요. 이쯤 되면 마석도의 복제가 아니라 마석도를 이용한 원소스 멀티유즈다. 여기까지 온 거 우주까지 가보자.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